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1930선을 이탈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서서히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죠. 현재 예상 체결 지수도 1930선대 후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이기는 하지만 빨간불로 전환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0.01% 상승하면서 1936.24포인트에서 마감 체결 지수 예상 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590선 위에 안착할지가 포인트 되겠습니다. 현재 0.07% 상승 589.75포인트로 590선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이제 건자재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현대시멘트는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한가로 지금 종가에 좀 호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페인트도 한 20% 이상 영업이익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잘 나온 것 같네요. 4.5% 올라서 15,100원 선에서 호가됩니다. 건자재가 여전히 역시나 그 기대감에 걸맞는 실적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화장품 쪽에서도 오늘 코스온 실적 나왔는데요. 일단 분기 대비로도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연간 전체로도 실적 공개하고 나서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뭐 아모레라든지 현재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DHP 코리아까지 연결되면서 인공 눈물주까지 좀 섞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이익 개선 기대감이 높은 쪽들 호가가 현재 양호하게 전개되고요. 아모레는 지난주 상당히 좋았던 상황에서 오늘 또 한번 신고가를 내는 강한 흐름 보여줍니다. 대상 같은 경우도 같은 내수 섹터에서는 좀 좋았던 흐름인데요. 오늘도 좀 5%가량 급등세이고요. 삼립식품도 여전히 중국 모멘텀 좀 받고 있는데요. 5%가량 강세로 마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림산업이 아침에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요. 0.5% 일단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상황 전개가 되고 있고, 증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쪽 연결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움증권이 오늘 5% 정도 올라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영업무역 역시도 오늘 10%가량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가구주 쪽에 아까 이제 건자재 점검해드리면서 빼뜨렸는데, 뭐 현대리바트나 한샘 쪽, 특히 현대리바트는 좀 많이 쉬었다가 오늘 5% 정도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한샘은 뭐 계속 랠리 이어지는데 오늘 추가로 좀 상승합니다. 그리고 금융주 내에서는 신한하고 KB금융 또 삼성화재가 2%가량으로 오늘 상승으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핀테크 관련주 키움증권의 강세 흐름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그룹주로 좀 묶이죠. 다우그룹도 오늘 급등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이 현재 6% 가까운 상승이고요. 다우데이터가 10% 급등하면서 키움증권과 함께 동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게임주, 이 드래곤플라이는 그대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임주로 묶일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수혜주로 묶이고 있죠.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 마윈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알리바바 관련주 강하다라고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드래곤플라이뿐만 아니라 하이셀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셀도 동시효과 구간 고점을 좀 더 높이면서 현재 10% 가깝게 탄력 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 중에서는 반기문 테마가 후반에 좀 더 탄력이 붙습니다. 피닉스 소재, CCS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좀 상승폭을 많이 내줬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다시 8%대 추가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그 밖에 눈에 띄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이제 코스닥 쪽 좀 대형주들 위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메디톡스 오늘 39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옵니다.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선도격인데요. 계속 좀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Y젠터가 이제 코스온이랑 같이 흐름세가 좀 좋게 1월 26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 좀 비 오는 날씨만큼이나 다소 좀 우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크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아서 지루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그리스 쪽에 총선 영향권 내에 있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하락입니다. 1,080원 선 딱 턱걸이를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1,080원 80전에 마감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일단 오늘은 뭐 수급을 좀 보면요. 연기금 쪽에서 거래소를 1,000억 사고 이제 코스닥도 한 80억 사면서 이제 수급은 좀 주도했던 상황이라 지수의 낙폭은 좀 크지 않았는데요.
수급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양시장에서 다 매도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겠습니다. 합산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일단 선물 쪽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1,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상황들. 전체적으로 수급 부분은 조금 단기 급등한 이후에 좀 쉬어가자는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던 것 같고요. 그리스 문제가 일단 글쎄요, 어느 정도 파급을 줄지는 다 이제 뭐 의문이고 미지수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외국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매도 좀 출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수는 일단 현대차 그룹이 워낙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을 친다고 하면 상당히 오늘 선방한 것 아닌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코스닥에서는 일단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이후에 경계감 때문에 장중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종가가 일단 플러스권으로 마감됐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가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니케이 225 지수 살펴보기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앞서서 4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 하락으로 좀 돌아서 있습니다. 0.08% 아주 소폭의 조정 양상을 띠고 있고요. 현재 니케이 225 지수 마감이 접수됐네요. 0.25%의 제한적인 하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틀 연속 올랐는데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17,468.52엔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은 시황센터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